자, 일단 하이드로리튬 들여다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하이드로리튬이 상한가 갔는데 사실은 좀 뭐랄까요?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간에 뭐 검증받아야 될 게 좀 많은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누구나가 알듯이. 사명도 이제 좀 바뀐 상태이고 11월 10일 날에 일단은 그 26% 변동이 나왔고 21일 날 27%, 그다음에 24일 날 11.92. 그리고 사실상 11월 21일 날 이후에 정점 다라고 그냥 곤두박질 쳤죠. 11월 10일 이제 그 추주꾼 선생님께서 하이드로리튬이 구 코리아에 쓰이다라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어찌됐든 그 오늘 기준에서 주린열공 선생님 그리고 또 김준 선생님 이렇게 수익 범위가 일정 범위 잡히셨어요. 그래서 금양도 이제 상한가 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이드로리튬 상한가 반 익절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상승 VI 하셨는데 이제 미래나노텍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올려드렸어요. 참조하시고 하이드로리튬은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내용이 뭐 물론 어떻게 따지면 금양 같은 경우에도 뭐 뚜렷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형 배터리 세 번째로 뭐 개발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6,000원대에서부터 41,500원까지 끌고 오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리튬 강산 관련된 MOU 또 본계약 체결 그렇게 되면서 5,000원 미만에 행사했던 800만 주를 뭐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 800만 주가 만 원만 남겨놨어도 800억, 2만 원 남겼으면은 1,600억 그렇게 되죠. 5,000원 미만의 행사를 해서 쭉. 결론적으로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 매출 부분이 어찌됐건 그 검증받아야 되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다 검증받아야 되고 뭐 이런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데 일단은 이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 외적인 요인의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분석은 도저히 뭐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기준에 얼마를 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뭐 기술적으로 독출난 건 없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거래 터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 확 줄었다가 어? 어느 날 갑자기 윗방향으로 막 때려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아랫방향으로 막 때려 팔고 이걸 머니 게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기술적 분석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표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것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볼 때 보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분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랜덤워크 이론은 뭐 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의 기준이고 기본적인 건 말 그대로 기업의 내재 가치.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약간 다르게 알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은 뭐 캔들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은 볼린저 밴드다. 기술적 분석은 일목균형이다. 이게 아니라 그 일목균형표를 놓고 보면서 볼린저 밴드를 놓고 보면서 나머지 보조지표를 보면서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의 수익을 내기 위한 기준인 거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를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수급과 심리. 그래서 심리라는 거는 모든 보도 자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 플러스 수산화 리튬 생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12일자의 보도 자료인가요? 오늘이에요? 12일이에요? 날짜를 잘못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10일 날짜 나온 거예요? 응? 오늘자죠? 그래서 지금 고쳐놓겠습니다. 원고에서도 고쳐놓으시고. 그래서 19일자가 되고 그 앞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또 해석을 해드릴 텐데 이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슈가 이런 이슈가
결론적으로 이걸 누가 알았어? 기자분들이 막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냥 이들이 보도 자료를 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시가 나온 게 있나요? 잠시만요. 하이드로리튬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공시가 나온 게 있나요? 없죠. 없단 말이죠. 공시가 나온 게. 그리고 일단은 지금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뭐 약식 이렇게 돼 있는데 MIS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 변동 내용은 전환 사채권을 장외 매수를 통해서 3,300원에 전환 사채권을 샀다. 전환 사채 매매 계약에 따라서 리튬 인사이트의 취득 단가 3,300원. 전환 사채권이죠. 이제 행사 가격이 이제 얼마인지를 또 따져봐야 돼. 이런 부분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환 사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금양 같은 경우에 똑같은 선상에서가 아니라 7월 25일, 26일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 성공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 만들어 놓고 6,000원대에서부터 뭐 상한가 쭉쭉 두 방 날려놓고 5,000원대 전환 물량 행사를 했잖아요. 전환사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언제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행사되지 않을까요? 행사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환사채권에 대해서 전환사채권이에요. 그래서 3,300원에 인수를 해서 이제 행사를 하겠죠. 행사를 하게 됐을 때 그 물량 그리고 그 가격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저가격에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증권 발행 결과 얘기했죠. 이것도 전환사채 발행한 거 같은데, 그죠? 사모펀드가 아니라 국내 사모 전환사채,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얼마를 발행했어요? 500억? 네, 5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500억을. 와. 그렇게 해서 납입일이 12월 1일이었고 납입이 된 것으로 그 우려감이 이제 일부 표출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납입이 됐어요. 납입이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신없네. GP 클럽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비중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때 대해서 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때 돼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 전환사채 행사할 물량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500억 뭐 보호해수 당연히 락 잡혀 있겠죠. 한 1년 잡혀 있지 않을까요? 뭐 잡혀 있고. 근데 가격이 이제 얼마 행사든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머니 게임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해서 야 이거 끝내주는 업체예요라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거래가 터지고 그 주가를 움직임을 줬을 때 누군가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냄새가 나잖아요. 누군가가 만진다라는 의구심이 들면 그건 불법이란 말이죠. 주가 조작이고. 어찌됐든 뭐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로 넘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는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좀 오늘 상한가니까 여기저기서 무지하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이드로 리튬 뭐 내가 추천했다 상한가다 초대박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기준 잡으실 거는 야 이거 속된 표현으로 돈장난 무지하게 하는구나. 응? 속된 표현으로 돈장난 무지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해야지. 그래서 기술적인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이 전환사채 뭐 납입이 됐어요라는 것도 심리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성공했다. 자금을 유치했다. 좋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저거 나중에 분명히 물량 부담으로 된다. 전환사채 행사를 하겠죠. 물량 부담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양면을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기준에 그것이 심리적으로 주가가 오르니까 재료인가 보다라고 이제 해석해서 유입되는 자금들, 파킹 자금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수급 범위인데 수급 범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집에 대한 수급 범위가 아니에요. 자기들 물량 털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매집을 합니까? 다만 이제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비이성적인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놓고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쪽에 물량을 살살살살살 던지는. 그럼 우리는 그 물량을 떠안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의 소액만을 가지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게 옳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니야 들어갈 거야. 장중에 거래대금 2위였는데 왜 못 들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다면은 철저히 제한적으로. 그래서 수급의 범위는 대형주의 기준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까지를 놓고 보는 건데 소형주들의 경우는 그들이 매집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가 터지는 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샀느냐 누군가가 팔았느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래가 제한적이고 없는 종목에 대해서 거래대금도 없는데 그거를 판단하겠다?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 누군가 매집했다라는 거를 수급 논리로 완벽하게 보기 위해서는 대형주의 기준의 SN 같은 종목,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의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들은 얼마의 매수 평균 단가가 형성됐느냐, 요런 걸 기준을 잡아서 수급을 보는 게 편한 거고요. 예전의 방식으로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에서 외국 기관을 따지지 않고 거래가 터졌는지, 거래가 터지면서 뭐 양봉이냐 또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냐 이것만 놓고 보는 그 수급은 소형주의 기준에서의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형주 기준에서의 수급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캔들을 놓고 보는 것도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파란색이면 누가 빠져나간 거지. 빨간색인데 꼬리가 달렸으면 차익 실현하고 또 누가 나갔든 손바뀜이 나왔는데 못 받아냈든, 그죠? 그 수급 논리, 그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그래서 철저히 이런 소형주들의 경우는 누적 수급을 가늠할 수 없으니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서 거래 대금 기준에서 수급 범위를 설정을 한다. 그래서 거래가 터진 날의 기준에서만 들여다본다. 하이드로 리튬 자금 조달 우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 맞춰놨어요. 12월 1일 기준에 500억 자금이 유입됐다. 그 과정 속에서 전환청구권 장외 거래도 있었고 그걸 우리한테는 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디서든 뭐 그런 종목군들 전환사채 끄집어다가 갖다 드릴 수는 있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걸 받아간 쪽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행사에서 이제 팔아먹기 위한 거죠. 팔아먹으려면 말 같지도 않지만은 뭐 특정 종목에서들처럼 계속 이슈 터뜨리고 주가 계속 뭐 위로 땡겨질 수 있게끔 해놓고 800만 주를 그런 데서 이제 팔고 나가겠죠. 그게 이제 일반인이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다 걸리는 거고, 누군가가 했어도 저건 나중에 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꾸 오늘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이거 어차피 녹화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도움도 안 되는 거. 이쪽에서 들으면 소송 걸어온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철저히 우린 대처합니다. 철저히. 어떻게? 철저히. 어떻게? 차분차분하게 거래가 터질 때에만 1,000억 원의 기준의 거래대금, 그래야만 거래대금 최상위 22전후에 놓여진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 겁니다. 예전 거 21일 날 기준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다. 29,000원짜리가 29,000원짜리가 가장 최근에 16,000원까지 내려왔죠. 반토막 났었어요. 반토막. 52주 저가로 따지면 1,200원짜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고가 31,000원 대비해서 16,450원이 이번 20거래일의 저점입니다. 5거래일의 저점이에요. 5거래일에.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었다는 거, 그런 변동성 감당 안 되시기 때문에 무리수 두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실 때도 다 교육자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차트 이렇게 다 그려서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에서 고점 대비 차익 실현 설정 범위는 명확히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21일 날이 실질 정점이란 말이에요. 밀렸다가 그러니까 막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또 기획 기사가 나왔었어요. 언론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 되는데 21일 날 강세, 그다음에 조정, 그러고 나서 24일 강세, 그러고 나서는 뭐 붕괴가 된 거죠.
분기가. 자, 그렇게 해서 700만 주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건데, 오늘 기준에 이제 440만 주 터졌습니다만, 그게 상한가 들어가서 거래가 멈춘 거고요. 아마 내일 기준이면은 뭐 거래가 충분히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이따 기술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거래량 얼마나 잡아드릴지. 그렇게 해서 이제 400만 주의 80%가 아니고요. 상한가 들어가고 멈춰 있었으니까 최근 거래량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1000만 주 수준이니까 700만 주가 맞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700만 주의 기준. 그 700만 주는 여기 이미 설정돼 있어요. 11월 21일 날 80% 기준을 설정 안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7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되고 내일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10%, 20%, 30% 이렇게 터져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1000억 원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9시 10분, 9시 반, 10시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쭉 미끄러져서 거래가 둔화된 상태에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000억의 기준을 잡는 거고 9시 2분에 19,850원에 11.52%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터졌겠죠. 9% 이상의 갭상승이 나온 겁니다. 9% 이상의 갭상승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은 9시 2분에 벌써 이미 91억. 9시 10분까지 100억만 터지면 된다 했는데 91억. 그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세력 수급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12.64%. 9시 3분입니다. 바로바로 이제 뭐 포착이 된 거고 그다음에 노터스도 변동이 좀 확장이 됐었죠. 그리고 9시 13분에 벌써 이미 16.85%인데 거래대금은요. 300억. 300억이면 1000억을 기준 잡았을 때 30%잖아요. 그 30%가 10시까지만 터져도 되는데 벌써 300억.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초가 돌파 이후에 또 장중고점 돌파 이후에 또 눌림폭 저점 형성 후에 2% 반등 이후에 추세적인 강화 나오면 추가 편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8%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16.2까지 눌렸어요. 거래대금 치상이 눌림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20%까지 최대 따라붙을 수 있다. 장중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게 뭔데요? 거래대금 2위. 거래대금 2위.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의 기준 이렇게 25%까지. 여기는 이제 못 쫓아갑니다. 고가에 편입하세요가 없죠. 오히려 고가에서 밀리면 1%, 2% 밀리면 차익 실현하고 그 밑에서 재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냥 쭉쭉쭉인 거죠. 상한가 진입되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도 이제 매수가 일부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도 이제 계정접도 수반돼 있었고 그리고 바로 상한가 가고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 이탈 시에 전량 차익 실현 2% 밀리면 그렇게 해서 주린일공 선생님 키다리 스튜디오 하이드로 리튬 수익 그리고 김지훈 선생님 절반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자라는 거예요. 분봉에서 진짜 살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상 감당이 안 되시죠. 저 보시면 그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었어요. 31,000원에서부터 16,500원. 불과 금요일날 저점이. 거래가 어때요? 우린 무조건 거래량 거래대금 놓고 본다 그랬잖아요.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저걸 가지고 뭐 대처하겠다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볼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딱 누가 봐도 머니게임 한 거잖아요.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고 비이성적으로 들어 올려놓고 비이성적인 흐름.
그러니까 최대한 비이성적인 흐름에 손실폭을 보지 않으려면은 수급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누적 수급이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 기준입니다. 장중에 이제 요 상태에서 상한가 딱 진입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요거거든요. 요거라는 게 뭐냐면 21,500원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고 21,000 여기가 250원인가요? 300원? 고점이 21,300원. 요 자락을 넘기는 기준점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폭. 그 다음에 21,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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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점 눌림폭의 기준에. 그리고 1분봉의 기준이 되잖아요. 1분봉에서도 요 자락 넘기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뭐가 쉽지 않냐면 저게 되냐고, 말이 쉽지. 응? 잠시만요. 뭔 소리냐면은 5분 만에 3분, 4분, 5분, 6분, 7분. 그러니까 7분 동안에 물론 얘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죠. 갭상승 9%가 나왔으니까 뭐 27,000원, 27,000원 요 고점을 또 넘기는지 한 번쯤은 누구나도 들여다볼 수는 있었겠죠. 8.99% 갭상승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거래량 부분은 이미 터져 있던 거고, 이렇게 뭐 20만 주만 터진다 해도 종목의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에 17,800원에 9시 10분까지 100억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60만 주 정도? 60만 주가 안 되죠. 9시 10분까지. 근데 벌써 20만 주씩 띠용띠용 60만 주 이상 100만 주 뭐 이렇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수반돼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요 자락에 그러면 개장 초의 흐름에서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 뭐 2% 돌리면 그거는 아니고, 왜냐면 변동성이 뭐 원체 크니까 여기까지는 중립이다라고 한다면, 저점 대비 돌리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중립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에서는 편입의 기준점이 설정이 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도 개장초 10분 만에 뭐 종목명 터치해서 느는데 시간 다 가겠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편입 기준이면 손절 범위거나 차익 실현 범위거나 이렇게 설정 잡기가 어렵죠. 그렇다 그 전날 솔직히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재차 편입 설정 범위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간다. 그럼 대략적으로 요 가격이겠죠. 이게 이제 21,150원, 22,200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 우린 들어올리면 된다 그랬으니까 21,550원, 21,600원 뭐 요 자락 이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구간들이 편입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요 자락이 편입 설정 범위로 그렇게 하고 다시금 거래가 터지면서 앞전 고점을 빵야 하고 넘겨주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마지막 자락의 기준을 15%만 따라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편입의 기준인 거예요. 거래 터지고 나서의 흐름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거래가 없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이렇게 해서 전체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된 거고, 고점의 기준에서는 뭐 물론 이런 데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이런 범위에서 뭐 미끄러지면 이제 차익 실현이죠. 20% 위쪽에 훌쩍 넘어간 기준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는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중립이 됐든 아니면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바닥을 찍고 돌릴 때의 흐름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든. 그건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죠. 완벽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요 바닥자리 인식 잡히는 구간, 요 구간 대비해서 요 대략 한 22,000원 초반이죠. 2만 얼마요? 2,500원. 요 자락 범위를 싹 넘겨 놓을 때 개별 기준에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뭐
노란톡에서 언제 종목 검색기가 올라갔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드로 리튬 1분봉 이렇게 돼 있고, 맨 처음에 1분봉 기준에 뭐 숨가쁘게 계속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9시 2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먼저 올려주신 거고요. 9시 2분 매직 계산기. 그 다음에 9시 3분에 종목 검색기. 그죠? 그리고 9시 13분에 16%일 때 9시 13분 여기서 16%일 때 편입 설정 범위 시초가 재돌파 뭐 2% 눌리고 나서 여기서 올려드린 게 9시 19분에 여기서 올려드린 게 눌리고 나서 돌리면 2%까지 따라 붙는다 이 기준. 그게 이제 요자락이 된 거고, 요 기준에서는 요 기준이 된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의 기준. 그리고 그 다음에 올려드린 게 9시 15분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3이다. 나노엔텍에 의해서 3이다. 그리고 9시 반에 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9시 반이 여기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기준으로 당겨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9시 반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44분 기준이 설정이 돼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여기서 중립 범위로밖에 놓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개장초부터 들여다보시고 뭐 불기둥 마스터님처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셨다면은 9시 2분 3분 들여다보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눌렸을 때 손절이냐 아니냐 그 정도만 이제 잘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정도로 저점 찍고 돌려놨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거래가 재차 터지면서 20만 주라는 거래량이 작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터진 겁니다. 개장 초부터. 그 실패가 되더라도 여기까지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눌렸어요. 눌렸는데 눌리니까 바로 불기둥 마스터님이 저점 대비해서 2%, 또 저점 대비해서 2% 이런 식으로 저점론을 설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는 것이 요 정도 자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정도 자락. 여기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뭐 요 자락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땡겨놓고 보니까 좀 더 보이잖아요.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저기가 중립자락뿐만이 아니라 앞부분에 이미 거래는 터져 있었고, 그러고 나서 5MA, 20MA 거래를 넘긴다. 이렇게 앞부분에 거래 터져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검은 색깔 줄이 그 매수 관점에서의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 이렇게 올려드린 그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11월 달에 21일 막 이럴 때 차트 다 올려드렸잖아요. 저때 차트도 그렇게 올려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19일 기준에 1분봉 그리고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그리게 된다면 44분에 또 올려드렸어요. 차익 실현의 기준을 44분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44분에 올려드린 내용들 보시면 이렇게 1%, 2%의 차익 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재편입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결론적으로 그 22,500원, 22,200원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22,200원이면 마지노선 범위가 22,200원이다. 여기 이탈되면은 정리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그죠?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 드린 건데, 22,200원에 결론적으로 44분에 올려드리고 나서 거의 이탈이 되죠. 22,200원
마지노선 범위가 이탈이 되고 재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가 또 나오고 이렇게 22,200원이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된다. 아쉽지만 저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봉은 뭐 이거 한 장하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 기준은 저거 한 장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올려드렸던 캡처해드렸던 요거 그렇게 해서 이미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이 됐으면 그 다음 범위에 재편입의 기준은 설정 범위가 잡혔다. 그 정도입니다. 내가 차익 실현하고도 더 높은 가격에도 살 수 있어요. 추세가 강하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요거는 캡처를 해서 이렇게 기준점이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재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다. 됐죠? 자, 결론적으로는 개장 초에 그 노란톡에 계셨으면은 전 내용들을 전부 다 같이 보시면서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된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전략 부분을 뭐 돈줄 선생님이시든 이렇게 올려주셔서 그것을 뭐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셨던 거고, 일주월봉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이 뭐 사실상 일반적인 종목이질 않아요. 비이성적으로 들어 올려놨었고 결국은 거래가 없으면 무너지는구나라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철저히 이제 뭐 일주 월봉으로 놓고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이후의 기준, 11월 이후의 기준, 10월 이후의 기준, 12월, 12월로 좀 놓고 보죠. 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쪽은 뭐 9월 이후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은 22년도 올해 7월 하반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그 다음에 9월, 그리고 일봉.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봉의 기준에서 중립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마지막 그 장악형의 기준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장악 확인형의 기준은, 근데 여기서는 요 기준은 이제 중립으로 놓고 보는 게 5MA, 20MA는 넘겼는데 추세 매매 기준에서 넘겼는데 전체가 들어갈 만한 거래 대금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장악 확인형에서는 뭐 빨간 색깔 거래 수반돼 있으니까, 근데 상승 장악형만 놓고 보기에는 중립이다. 그리고 변형 샛별형의 기준의 거래가 이제 터져줘야 되겠죠. 요 캔들 부분 다 알려주셔야 돼요.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의 편입 수준의 범위는 요 절반 라인을 넘겼을 때 지금 딱 그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의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은 이 상태에서, 그래서 그 정리의 기준이 잡히는 거는 당연히 요 기준에서 정리가 잡혀서야 되는 게 옳다. 그리고 이거는 교수용으로 인식하진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갭 상승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의 기준을 잡고 오히려 이 부분도 망치형의 기준으로 해석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건 철저히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는 거고, 펀더멘털적이거나 뭐 소설을 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가 더 살 거야 뭐 이렇게 일주 월봉까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뭐 사실상 주력주도 어려운 장세에서 이렇게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종목 변동성이 나왔다, 상한가 나왔다라고 그냥 막연히 좋아하거나 박수 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놓칠 수는 없는 또 종목군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은 얼마 못 가져간다 할지라도 일부라도 그래서 설정 범위가 현재 기준에서는 내일장의 기준에 거래량 얼마? 아까 700만 주 설정을 해드렸죠. 거래량 700만 주가 터지고 움직임 탄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시고 그 기준점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와요. 메인 화면 오셔가지고 함께 기준을 좀 잡자고요. 그리고 뭐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뭐 너무 정신 없어서 메인 페이지 아직 수정 못했는데 아침에 얘기한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화수목 나오는 디자인 하신 분께 철저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 지시사항 선임들이 제대로 기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전화하십시오.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